겨울이 없다면 봄은 그리 즐겁지 않을 것이다. 고난을 맛보지 않으면 성공이 반갑지 않을 것이다. 여류 시인 앤 브래드 스트리트의 말입니다. 아직 나만의 꿈을 꾸지 못하는 청춘들을 위한 예능 라디오 20대를 걸어 스무고백. 없는데 할 일은 많아. 업무에 봐도 뒤에서 졸음이 폭풍. 니에게 오늘은 불근불근 어딨노 불근불근. 잘 차린 밥상 대신에 눈칫밥 먹느라 늘 배가 더부룩해. 휴식 부족 운동 부족 이제 엉덩이보다 배가 더 볼록해. 망가진 몸은 포기했어도 순수한 내 소울은 포기 못해. 출근길 기운차게 스무고백. 점심때 졸지 말고 스무고백. 야근 중 잔잔하게 스무고백. 커피와 담배 대신 스무고백. 자, 본편 진행에 앞서 같이 진행할 MC들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춘을 불태우는 라마군. 네, 항상 뜨거워서 곁땀 식은땀 다 흘리는 라마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뇌 세포도 손상된 것 같아. 다 타서. 너무 더워. 장작 덩어리. 네. 자, 청춘을 노래하는 인썸. 인썸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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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청춘을 트윗하는 정크. 안녕하세요, 정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귀엽네요. 네. 청춘을 방송으로 만드는 MC 고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자기소개가 되게 담백하네요. 네. 담백하죠. 네. 스무고백을 도와주시는 곳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예. 로맨스 코미디 연극 개인의 취향에 주식해서 네요. 휴머니즘이 담긴 연극 나쁜 녀석들의 JG 아트. 1인 3역 정통 체력극 바라는 3대의 기분 기분 좋은 극장. 극장. 시원한 타격 무한던전 MMORPG. 에덴 실현의 땅과 땅과 함께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시태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시태그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뉴스를 모아 이야기해보는 시간 해시태그입니다. 자, 첫 번째 해시태그 진명여고 학생 고소입니다. 5월 말 SNS에 진명여고가 붕괴됐어요라는 글과 건물에 금이 간 사진을 올린 A양을 진명여자고등학교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A양은 세월호와 삼풍백화점 사건처럼 초기에 막을 수 있는 참사는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건물을 보고 학생들이 두려움이 떨었다고 글을 게재했고 현재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문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논란 속에 진명여고는 특정 학생인 줄 알았다면 내부적으로 해결했겠지만 누군지 알 수 없어 수사를 의뢰했다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지랄하고 있군요. 자, 이거 옛날에 그거랑 비슷해요. 제가 중학교 때 네. 그 학교 게시판에 네. 그 어떤 학생이 교장 선생님 욕을 올렸어요. 음. 그랬더니 아침에 그 월요일 날 조례하잖아요. 음. 조례 시간에 PC방에서 추적하면 다 잡을 수 있다고 나오라고. 자, 일단 여기 그 진명여고 그 보셨어요? 네. 아니, 저 예, 봤어요. 예, 저 예. 한창 뉴스에서 나올 때 봤어요. 아니 뉴스 나오기 전에 네. 저희가 공포 특집 준비했잖아요. 음. 그때 공포 특집 할 때가 딱 요 시기하고 맞았어요. 음. 그래서 오유를 하는 그 네, 오유 사이트. 오늘의 오늘의 오유 유머. 사이트 딱 가서 공포 게시판을 들어보는데 거기에 진명여고가 붕괴되고 있어라는 글을 제가 봤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얘기해야겠다고 해서 준비도 했었거든요. 네. 그게 지붕이 이렇게 이미 기울어 경사가 져 있어요. 네, 경사가 져 있고요. 5층 자습실에 금이 막 가 있고 그런 사진들이 올라오는데 와 이거 진짜 무섭다. 그래서 그때 진명여고를 검색했더니 막 그런 글들이 막 여러 사람들이 리트윗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학교 측에서 학생을 고소한 거죠. 그렇죠. 법적 대응을 한 거죠. 그리고 이게 전 선배들이 네. 그 천장에서 마감재가 떨어져가지고 대피했다는 사건이 있었대요. 속도 중에 떨어져서 맞거나. 네, 그런 증언이 있었다고 했는데 야. 조치는 아무 조치도 안 취해지고. 그렇죠. 고소를 먼저 하기보다는 일단 그 평가를 먼저 받아야 되는 게 그렇죠. 안전평가 먼저 받았어야죠. 네, 우선이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언제 무너질지 아니 모르는데. 교육감들은 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안 보고. 근데 제가 어제 또 찾아낸 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지경이 되도록 왜 놔뒀을까? 5월 11일 날 네. MBC 시사 매거진 2580에서 네. 진명여고 매각 전후에 불거진 의혹에 대해서 보고를 했대요. 어. 그러니까 매각에 대해서 비리가 있었던 거죠. 어. 그래서 거기에 있던 이사장하고 사립이구나. 네, 아. 이사장하고 건축 쪽하고 시공사? 시공사하고 네. 얘네들이 지금 잡혀 들어갔어요. 어.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뭔가 있는 거지. 뒤가 구리구나. 뒤가 거기. 구려. 아니 근데 이게 다 애들 배우는 데인데 어, 뒤가 그- 구리면 쓰나? 막 꼭 그거 같잖아요. 정부 같은 데도 내부 색출자 잡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리고 뭐야? 학생들한테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이게. 그러니까. 게다가 이거는 한 명으로 인명 피해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일제 시대 때 쪽 그 뭐야 그거 앞잡이 짓이랑 다를 게 뭐냐고 이게. 없지. 차이가 없지. 제가 이걸 조금만 더 얘기해드릴게요. 네. 자, 읽어볼게요.
진명여고는 4년 전 장안대학교 재단에 매각됐다. 이후 매각 과정에서 빚어진 불법 행위 등으로 재단 이사장은 물론 전직 이사장까지 검찰에 구속 수사받았다. 진명여고 교사들은 이 과정에서 월급 급여를 제때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방송에서는 사회재단과 재단 사이에서 학교 매각을 둘러싼 수상한 거래, 그리고 이를 관리해 감독해야 할 교육 당국의 석연치 않은 행정관리, 학교 돈을 빼내 다른 학교를 매입하는 등 비리에 연루된 진명여고의 최근 상황을 전했다. 2013년 11월 서울중앙지검 특수 3부는 자신이 운영하는 학교법인 공금을 횡령하고 다른 학교 법인을 인수하기 위해 뒷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학교법인 서림 진명학원 이사장 류모 씨를 구속했다. 그리고 또 류 씨의 지시로 뒷돈을 전달한 건설업자 박모 씨도 당시 구속됐다. 요거 아니 지금 이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의 미래의 가장 중요한 원석들을 길러내야 할 학교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진짜. 돈노래를 열심히 하고 있네요. 자식 둔 부모님들 마음이 군대건 학교건 어디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데가 하나도 없어. 예. 맞습니다. 믿을 수 있는 데가 없어. 그리고 어제 오마이뉴스를 통해서 이 교장의 그 증언을 들었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왜 구속을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기자가 자기는 그냥 이 글을 올린 사람을 차출하고 싶어. 착출하고 싶었는데 그게 학생인지 몰랐다. 학생인지 알았으면 고소를 안 했겠지 않느냐. 웃기고 있네요. 그런데 뒤에 말이 더 웃겨요. 근데 지금 알았지만 사실 구속을 다 취하고 싶지 마음으로 않다. 취하고 싶. 고소를 근데 말고. 당신들 같은 사람들이 오니까는 내가 취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맞냐. 니네 보는 눈이 있어 그렇지, 내가 그렇지, 취해준다 이런 뭔가 거구나.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와 죽방한 데 때리고 학생을 싶다. 처벌한다는 얘기예요. 벌점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벌점. 아니 왜 벌점을 줘야 돼? 아니 위험을 알린 것 그렇죠. 뿐인데. 아까 기사 원문에서 얘기했지만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재해에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올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진짜 건물 망가지면. 선생님들한테 학생들이 그런 거 있을 때 선생님 건물 이사용이라고 말 안 했겠냐고 애들이 다 말했을 텐데 그게 안 먹히니까 올렸겠지. 이건 공부가 될래야 사실- 될 수도 없어요. 사실 이거 정말 바른 사회였으면 이거 상을 줘야 되는 아 거예요. 그럼요. 상을 줘야 되는 거 이거. 근데 벌점을 준대요. 진짜. 그렇게 하기로 했대요. 딩기. 아니 야 자, 거기 다 드럽게 치사 다니지 마 그냥. 일단 무너졌다고 쳐요. 네. 자 무너졌어. 그러면은 거기서 세월호처럼 교감 다 안 날라가겠어요, 뭐? 뭐가 날라가죠. 날라가죠. 그러면은 지금 발견했어. 이거를 다시 져야 돼. 네. 그러면은 당연히 지금 자기 목숨을 살린 건데. 아, 그럼요. 이 학생이. 그렇죠. 본인 목숨뿐만이 아니지 지금 어떡하면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큰 참사로 벌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요. 일을 막은 거잖아. 영웅 같은 거. 지금 그냥 자기 면 팔렸다고 지금 이딴 짓 하는 건데 진짜 너무한 거. 아니 어른 그거 어떻게 나이 먹으면 그렇게 될까요? 아니 똥구멍 먹어. 학교자 다른 데도 아니고 학교잖아. 그러니까 내가 열받는 게 이거야. 나이를 곱게 드셔야지. 도덕 시간 있잖아. 그렇죠. 뭐 했냐고. 그러니까 도덕을 아니. 도덕을 그거 수능에 집어 엿은지. 아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학교에서 네. 왜 선생님들이 무슨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그 학생들 보는 앞에서 수갑을 채우지 않는다는 뭐 그런 법률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지금 거의 대놓고 학생을 지금 수갑을 채우는 거 아니에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지금 공개 수갑을 채우는 아니 것 같은 거죠. 진짜로 우리 상상해 보자고요. 만약에 진짜 구속 수사를 한다 칩시다. 그 어린 아이를. 그러면 수업 시간 중에 끌고 간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뭐 강제 징집이랑 다른 게 뭐야? 일제 시대 때 징집하는 거랑 다를 게 뭐냐고. 너무한 것 같아요. 야, 진짜 너무하다. 그리고 괘씸하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인드가 자체가 그런 거예요. 제가 꼰대구만 제대로 된. 그러니까 꼰대의 어떤 마인드냐면은 우리 내부적인 사건이 일어나면 내부적으로 먼저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보고를 나한테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안 했겠냐고 했는데 안 들어 처먹으니까 근데 그랬겠지. 안 했을 거예요. 왜냐면 요즘 시대 사람들이 지금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무조건 다 보지고장 다 페이스북이나 올리는데. 트위터로 올리는 세상인데 네. 지금 너무 지금 세상을 너무 안 보고 있는 거지. 그리고 지금 그걸 월권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웃긴 그치. 게 학생으로서 보는 게 아니라 자기 밑에 뭐 그렇죠. 거의 뭐 하수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걸로 보는 내 말이 거잖아. 그 말이에요. 지금 하수인으로 보는 기 때문에 그게 웃긴 거예요. 와 진짜 때리고 싶다. 나한테 먼저 보고를 안 했다 이거지. 어른들의 이기심을 언제까지 더 이상 언제까지 애들이 희생해야 되냐고요. 제가 옛날에 저희 학교에서도 네. 그 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신문고에다 올렸어요. 그 청와대에 있는 신문고라고 있거든요. 네. 거기다 올렸는데 네. 그것 때문에 저희 학교 학생들이 난리가 났어요. 뒤집어졌어요. 뒤집어졌어요. 다 징계 먹고. 무슨 사건이었는데요? 사실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좀
맞았었나 막 그래가지고 신문고에도 올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교장이 저희를 찾아내가지고 막 저도 약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게 중학교 때 이제 음. 좀 10년도 더 된 이야기라 자세히 기억을 안 나는데 어떤 한 친구가 자살을 했어요. 아이고. 근데 그 이야기를 은폐하고 싶었나 봐요. 음. 그때 당시에 뭐 그런 거 잘 그렇겠지. 몰랐으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기자한테 팔아넘긴 사람을 찾고 다녔어요. 교장 교감이. 수업 시간에 한 명씩 들어와가지고 뭐 한 사람 손들어 막 이러면서 눈 감고 손들으라고 했고. 도대체 참 그 잘못된 거를 물론 뭐 지금 우리나라 그 정서상 고소 고발하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 정없고 정말 나쁜 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잘못을 명백하게 했을 때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럼요. 아니 이거는 솔직히 내가 봤을 때 학생으로서 학교를 고발해도 되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 지금 학생이 페이스북에 올렸을 뿐이지 사실 이거 이렇게 한다고 그냥 진짜 그 나라 막 그런 데도 아까 신문고 이런 걸 고소를 했으면 이미 끝났죠. 징계가 먹었을 얘기예요. 진짜 이거는. 일단 뒤가 그렸기 때문에 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와 내가 생각을 사법 시험만 패스했으면 이 친구 변호해주고 싶네. 휘질은 뭐 자, 하나 뭐, 이런 사람 앉아봐. 그래요. 뭐 잘 좀 해결이 돼서 이 학생 이런 학생 아 피해 안 봤으면 좋겠어요. 대학교 요만큼도. 보내야지. 이런 학생 이런 학생을 진짜 대학교 보내고 아니, 안전부 장관 안 치고 어? 그런 거 해야 돼. 네. 자 어쨌든간 좀 조속히 네.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좀 격해진 네. 점은 죄송합니다. 되게 근데 열받아서 네. 할 말이 끼어들 없네요. 틈이 없었어.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촌 지하차도 땅굴입니다. 서울 송파구 지하차도 아래에서 발견된 대형 싱크홀과 동공에 대해 땅굴안보 국민연합이 북한이 판 남침용 땅굴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나섰습니다. 땅굴안보 국민연합 등의 땅굴 관련 단체 회원 등을 포함한 50여 명은 20일 오후 석천호수 사거리 인근 공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3일 발견된 80m의 동공은 누가 봐도 인공동굴이라고 주장했으며 수맥을 찾는 다우징을 이용해 석촌 지하차도 아래에서 남친 땅굴 9개가 지나는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 대해 주민들은 북한이 휴전선부터 여기까지 땅굴을 뚫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는 반응입니다. 겁나 웃기죠. 이거. 그러니까 잠깐만요. 제가 맞게 이해한지 몰라가지고 정리를 하자면은 그 해주세요. 석천호수에 발견된 얼마 전에 소개한 80m짜리 거대한 공동 그 싱크홀을 땅굴이다라고 주장하는 무리가 나타난 거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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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내 나머지 증거를 찾았다는 게 증빙하는 자료가 다우징? 다우징 그 손에다가 막 채막대기를 들면 이렇게 수맥 찾는 돌아가는 이렇게 거. 윙 하고 돌아가는 그거 아니야? 포켓몬 할 때 숨겨진 아이템 찾는 게 아, 다우징 다우징 아니에요? 머신, 다우징 예. 그겁니다. 뒷돈을 얼마나 쥐어주셨길래. 그러게요. 어떻게 아니 이런. 자발적으로 했을 수도 있어요. 야. 일단 저희가 싱크홀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네. 싱크홀 굉장히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거의 뭐 다 막 산발적으로 막 터지고 있어요. 그 지금.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석천호수 집값 떨어지는 소리가 미국까지 들린다고. 아니 와장창창 깨지네요. 지금 뭐 한 주 동안 계속해서 실시간 검색 순위에 싱크홀이 계속 나타났거든요. 아, 지금 하루에 한 2주에 번 터져. 2주에 거의 3-4개는 발견되는 것 같아. 2주 안에. 그러니까 요즘 차를 많이 몰고 다니는데 진짜 많이 운전하고 보죠. 가다가 아니 땅이 확 꺼져서 나 죽게 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그러면은 들어요. 우리는 너는 닥쳐. 땅에 그 네. 지하철 공사 같은 거 하실 때 집안 검사를 아예 안 하시나 봐요. 안 하고 하는 것 지금 같아요. 인천도 싱크홀 생기는 이유가 지금 지하철 만들면서 지금 이렇게 생기는 건데 진짜 전혀 안 하나 봐요. 일단 제가 저번 주에 네. 롯데월드를 갔었거든요. 아, 진짜요? 저저번 주인가 뭐 한 달 전인가 그랬는데 네. 롯데월드를 갔는데 거기에 무섭잖아요. 네. 지금 싱크홀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할인 엄청 때리잖아. 그리고 롯데월드. 근데 롯데월드 지금 보면은 거기 한쪽 구석에 그 오리배 타고 막 그런 데 있죠. 유람선. 네. 아. 거기가 다 갈라졌더라고. 이미 그래가지고 저랑 이제 딱 보고 있는데 이거 너무 무섭다. 같이 갔던 지인분이 같이 갔던 지인이랑 지인이야? 지인이 김지인이라고 있어요. 아, 있구나. 김지인이라고 딱 맞췄네요. 와. 바람펴? 김지인이랑 보니까 이게 와 너무 그 균열이 심한 거죠. 지인이는 뭐래요? 아 진짜 무서워했어요. 그리고 네. 해성 특급 있죠. 네. 그런 건물에도 이렇게 금이 있는 거예요. 오. 그거 보면서 이거 좀 뭔가 요즘 그래서 그런지 롯데월드가 할인 엄청 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그건 네. 잘 모르겠고. 자 그리고 삼성물산에 대해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삼성물산이요. 네, 이게 9호선을 뚫는 그 작업을 네. 네. 장비가
네, 삼성물산에서 이제 했는데 네. 이게 시공을 여기- 한 거죠. 네, 시공이 이게 잘못됐다고. 원래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은 거기서 한 2, 3주 안에 수습이 가능한데 네. 3, 4개월 동안 공사를 중단했다는 거예요. 그 구호선 방치했다. 예, 방치된 게 아니라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은폐됐다. 그게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3, 4개월 동안 그게 공사가 미뤄졌다. 근데 아. 이게 그 대상이 삼성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섣불리 밝힐 수가 나설 없었다. 수 없다. 삼성이라서 좀 뉴스에 많이 안 나오고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 삼성물산이 했다는 것도 얼마 전에 알려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동안은 나오지도 않았죠. 지금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교수의 말에 따르면은 네. 서울시와 전문조사단은 터널 지하에 진행된 지하철 9호선 3단계 구간 굴착 공사를 원인으로 지목한 상태이다. 해당 공사의 시공사는 다름 아닌 삼성물산이다. 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이것도 그 커다란 구멍만큼 또 그 커다란 제가- 조직계에 구멍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거대한- 사회에 거대한 사회 악들이 있고. 예, 사회의 그렇죠. 구멍. 이게 아마 좀 많이 커질 것 같아요. 이 얘기가. 아니 이게 거기 한 번 발견되고 끝났으면 뭐 잊혀질만 한데 계속 나오니까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개가 발견됐으니까. 거의 제가 보기엔 이 지금 싱크홀 관련된 관광 명소 프레임들이 되겠어 이러다가 이게 거의 그 박근혜 정부 말기까지 네. 이어지지 않을까. 음. 그렇게 한번 가볍게 음. 생각을 해보고 아 뭐 제발 무슨 얘기예요? 네. 아니 딴 건 다 그냥 냅두고 이거를 땅굴이라고 생각하는 그 단체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거를 그냥 했으며 뭐 에고포스죠, 이익이 뭐. 뭘까요 그 단체는? 이것도 종북의 세-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뭐예요? 이 땅굴을 하도록 도와준 게 박원순 시장이래요. 맞아.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박원순 씨를 박원순 또 씨는 공격하는 거구나. 박원순 시장은 빨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지 않네요. 제가 볼 때는 프레임. 요것도 있고 요 네. 프레임도 있고 하나는 롯데하고 삼성하고 그러니까 롯데가 지금 책임을 다졌잖아요. 네. 저예죠 저 지기는. 그거를 이제 둘로 나누려는 롯데와 책임 회피? 삼성에게 책임 회피를 두 그룹 간의 싸움으로 붙이려는 그리고 이제 처벌은 둘 다 하되 좀 약하게 하고 그렇겠죠.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손방망이 음. 100만 원만 내 벌금으로 이런 피해는 시민들이 고스란히 껴안고. 일단 진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네. 차라리 거기를 싱크홀 구간이라고 해서 관광 관광 명소로 다이버들이 찾는 명소로 물 그렇게 채우고 거기 물 하는 게 더 채우고. 낫지 않을까. 지금 이 상태로 가다가는 다 죽게 생겼어요. 아 진짜로 그 얼마 전에 들었는데 그 석촌호수 쪽 잠실 쪽에 집 무리해서 산 사람들은 불쌍해요. 매일이 지옥이래요. 그렇겠죠. 대출 받아서 집 딱 들어갔는데 아니 근데 집값 떨어지는 것보다 이 사람들은 거기 살아야 되잖아. 살아야 되는 건데 안 팔리는 거지. 이러다가 팔려야 딴 집을 가잖아. 하이킥 3처럼 다른 집 이렇게 땅굴로 오고 가겠어. 맞다. 그러니까. 거기 땅굴 나오는구나. 자 어쨌든간 다들 싱크홀 조심하시고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이걸 싱크홀 조심하라는 게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아 이거 진짜 언제 땅이 꺼질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알아서 조심하세요. 그냥 그쪽은 그냥 한동안 좀 피하시고 우회하시는 게 가장 피해 현명할 것 같아요. 대중교통 이용하시고. 대중교통도 사실 보험을 빨리 안 들어놓으신 분들은 야 미리 싱크홀 빨리 보험에 들어보세요. 해주겠냐? 그러게. 자연재해는 우리가 만들까? 자연재해는 안 싱크홀 되나? 아니, 자연재해는 안 되죠.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잖아요. 이게. 예. 다음 해시태그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해시태그는 CCTV 음란행입니다. 아 뭐지? 도키도키한데? 정말 웃겨요. 이거 기사 놔주면 안 돼요? 이거 읽어볼래요? 네, 이거 읽고 싶네요. 네, 읽어요. 자, 우리 인썸 기자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13일 밤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다는 여고생이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이 붙잡은 용의자는 다름 아닌 전 제주지검장인 김수창 씨였습니다. 나단 CCTV를 통하여 피의자로 보이는 사람으로부터 김 전 지검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여자고등학교 인근 건물과 제주관사 인근 상가를 배회하는 모습이 찍힌 10여 분 분량의 영상이 확보되었지만 경찰은 아직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체포 당시 김수창 전 지검장이 지니고 있었던 베이비로션에 대한 의혹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이비로션? 베이베 베이베 베이베. 현재 김수창 전 지검장은 체포되었다가 풀려나간 상태이며 사건 직후 제주지검장에 대한 사표를 냈고 법무부에서 당일 즉시 수리한 점, 주요 체포 장면이 찍혔던 영상이 지워져 있었고 당일 신었던 신발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등 수상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명백하네요. CCTV 앞에서 크라운 아니 인썸이었습니다. 그 쓸 당시에는 이랬고 네. 어제부로 인정을 하셨어요. 네, 본인이 22일 날 직접 인정하셨죠. 자기다. 인정했고요. 이거 그거 봤어요? 토론회 열었던 거 봤어요? 근데 이게 그 토론회 전에
어제 너무 웃겼던 게 이분이 지금 병원을 가셨는데 네. 병원을 가니까 극심한 수치심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쓰러졌어? 수치심으로 쓰러졌어 지금. 아니. 아니 왜 배우신 분이 베이비 로션은 있는데 자, 왜 일단 모르냐고. 제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트위터를 네. 제가 조금 재밌는 걸 좀 갖고 왔어요. 오케이. 일단 이 사람을 부르는 이름을 요즘엔 딸검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딸검. 딸검. 딸 치는 검사. 떡검도 아니고 아. 딸검. 아니 지금 방송 중에 무슨 얘기하는 거야? 딸을 좋아하는 몇 명이 더 붙여요. 몇 명이 더 딸을 사랑하는 딸. 다러 검사. 좋다. 도터야? 도터. 딸검. 아. 그다음에 이런 분도 있었어요. 이런 사이코가 법을 주무리고 있었다니 기가 차네요. 라는 게 있었고 이건 진짜 웃겼어요. 나 이런 옹호글은 난 처음 봤어. 알려줘. 자, 김수창은 숙골 정권의 차관급의 권력자이다. 김수창보다 청렴한 권력자가 있으면 나와봐라. 다른 자들이 권력을 이용하여 성상납을 받고 성매매를 하는 등 온갖 짓을 했지만 그는 검소하게도 스스로의 손으로 해결했다. 잠깐만. 이 정권에서 김수창을 욕할 수 있는 자 나와라! 라고 해주셨어요. 제가 토론회 얘기하려고 했잖아요. 네. 이거 사건이 사실 웃을 얘기가 아니거든요. 네. 여고생이 받았을 수치심이랑 보면 이거 아, 성범죄잖아요. 그쵸. 성범죄예요. 토론회를 열었을 때 하는 그 사람 옹호하는 반응이 다 이런 거예요. 아 잠시만요. 그 토론회가 찬반이었어요? 이 사람은 과연 범위를 했나 안 했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그런 짓을 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아니, 나누는 시간이 왜 있는데 그런 짓을 했을까가 문제가 아니라 네. 자, 살인을 누가 저질렀어요. 네. 칼을 찔렀단 말이야. 그 사람이 왜 그걸 했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찔러 죽였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 사람을 꼭 그냥 쳐 넣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거기서 그 사람이 왜 그 짓까지 해야 되는지를 왜 파악하고 있어야 되냐?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네. 의견 중에 맞죠? 대부분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열받는 게 뭐냐면요. 이게 만약에 지검장이 아니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일반인이었다고 칩시다. 무지개 29세 정모 씨라고 칩시다. 그러니까 백수에 100% 이거는 그냥 바로 이건이지. 바로 이건이야 이거. 이거 진짜 그냥 바로 이건이고요. 근데 정말 또 아까도 여기 기사에도 나왔지만 정말 의외였던 거는 네. 원래 이런 베이비 로션이요? 아니, 사표 수리를 네. 안 해주는 게 맞아요. 네. 그런 거 좀 미루고 그 조사 중이면은 네. 그런 걸 수리 안 한 상태에서 이제 그거에 대한 죄를 묻는 게 맞는데 되게 빠르게 수락을 해줬단 직결로 말이에요. 했죠, 직결. 근데 이게 원래 박근혜 정부가 항상 하는 꼬리 자르기랑 비슷하지 않아요? 되게 쉽게 너무 금방 버리는 거야. 행위가 왜 거기까지 가야 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걸 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네, 지금 맞습니다. 성범죄 어쨌든가 성범죄 성범죄죠. 비스무리한 공연 음란죄를 한 거예요. 아니 그거 아니, 그거- 피해자가 존재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너무 웃긴 게 CCTV 얼굴 다 보이더만. 그러니까. 자꾸 모른대 경찰은. 아니 요번에 공공장소에서 음란 행위를 한 것이 열흘 만에 인정됐습니다. 공연 음란 혐의 국가수로부터 CCTV 속 음란 행위를 한 인물이 김 전 검사장이라는 것을 사실을 통보받은 것으로 20일 날 확인했고요. 네. 김수창의 변호사는 진짜 웃겨요. 이것도 극도의 수치감으로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혔고요. 그다음에 수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법 절차를 따르겠다고 했고 네. 이게 진짜 웃겨. 사건 당시 공황 상태로 일부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있다고. 씨발 딸 치는데 이 씨발 공황장애는 무슨 공황장애야? 아니야. 간 거야. 아니 그래 아, 그럴 수 뭐야? 있어. 나는 그 발사 직전에 나우로 발사하기 직전에 극도의 그 긴장감으로 인해 그럴 수도 있다고 치는데 이건 웃자고 한 얘기지만 그렇죠. 네. 앞뒤를 볼 게 아닙니다. 음. 이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거를 딸로 해결했다는 게 알바 아니죠? 그거 알바 아니지 그거. 아니 진짜 토론은 되게 웃기다니까 뭐라고 했냐면요. 이 사람이 지금 제주에 홀로 부임해서 가족도 없고 뭐도 없으니까 뭐래? 이거를 그걸 왜 우리가 봐줘야 되는데 왜? 그 새끼가 왜 딸 치는 걸 우리가 알아줘야 되냐고. 아니 그거는 그 형 내릴 때 이제 판사가 감안해야 될 부분인 거고. 아니 잠시만 그거는. 그거를 토론회에서 이해시키려고 예. 했던 사람은 아니 누구예요? 그 토론회가 어디서 했어요? 방송에서요. 그러니까 종편이지? 네? 프로 이름이 아마 뭐예요? 그랬던 것 같은데 그죠? 종편에서 채널 그런 A. 거예요. 몰라요. 결국까지 관심 안 가. 이런 미친 기다 있어 하고 채널 돌렸어요. 그거는 방송이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방송은 윤리가 지금 없어요. 이거를 뭐하러 물어봐? 그거 할 동안 차라리 관심병 끊을 차라리 지금 관심병이네, 자같이 간 관심병.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해라 차라리. 그래 왜 아줌마 똑같은 분 계시대? 아니, 야, 근데 진짜 이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는데도 기분이 나쁜 건 그래도 높은 사람이라고 CCTV 삭제해주고 경찰들이 지금 도와주고 있잖아요. 이게 너무 꼴보기 아니 그러니까 싫다. 제가 받아들이는 게 제일 열받는 점은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인권을 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맞아. 그 열흘 동안 인정하기 전까지 이 사람 최대한 편히 봐줄 수 있는 거 다 봐주는 느낌이 나니까 그게 되게 짜증나더라고요. 그렇죠. 정작 신경 써야 될 거는 피해자인데
근데 진짜 솔직히 베이비 로션이면 거의 100%지. 씨. 베이비 로션. 아니 왜요? 그게 왜요? 아니 나 나 베이비 근데 로션을- 이분한테 배울 점이 있는 게 베이비 로션이 그렇게 좋아? 저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진짜 좋나 봐요. 제가 이렇게 뭐 이제 커뮤니티에서 봤던 글은 네. 이 사람은 이미 이쪽으로 도가 튼 거야. 그러니까 할 거 다 해본 거야. 마찰력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베이비 로션을 챙길 정도의 용의주도함이 있었다는 거지. 야, 이 사건으로 베이비 로션이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베이비 로션 잘 팔리겠다. 잘 팔릴 것 같아. 나 수익이 이제부터 엄청날 거야. 베이비 로션이 집에 있는 아이가 없는 남자는 다 의심할 거야. 다 의심할 거야. 그 컴퓨터 주변에 배치에 어? 휴지와 베이비 로션이 로션이 있으면 100%야. 100%야. 휴지에 베이비 로션이 꽂혀 있어. 그러면은 긴 말 안 할 거야. 좋드나. 좋드나. 나중에 그 왠지 결합 상품 나올 것 같아 이렇게. 저는 왠지 공식이 되겠네요. 공식이. 뒤집게 돼. 일단 김수창 이 전 예. 지검장은 일단은 어쨌든간 본인은 네. 굉장히 수치심이 진짜 많이 들 거예요. 아 그리고 그러면 다시 복귀하려고 해도 이건 안 돼요. 왜냐면은 이거는 진짜 이건 끝장이거든. 끝장. 아니 이건 봐봐. 가족도 끝장이거든. 우리 간단하게 상상할 수 있는 게 딸치다 엄마한테 걸렸을 때라잖아. 그래, 그러니까 어이. 이 사람은 어차피 흘러가는 대로 가는 거고 네. 이거 말고 이거를 부추기는 언론들이랑 이거를 왜 이렇게 기사화하고 지금 처리할 법안들이 몇 개인데 아직 하나도 안 끝냈죠. 지금 그걸 안 끝내고 지금 이 새끼가 딸쳤냐 안 쳤냐 이거 근데 CCTV 되게 가볍게 생각했을 때 어. 되게 막 이렇게 왜 그 자식이 있으면 네. 아버지가 만약에 범죄에서 잡혀가요. 그러면 네. 엄마 아빠가 왜 잡혀가는 거면 아빠가 돈을 아니 잘못하셨다. 아빠 실수하셨다 이러는데 아니. 아빠 딸 치려단다 이럴 수 아니. 없잖아. 공연하다가 음란 공연으로 아니지. 엄마가 엄마로서 기능을 못해서 잡혀갔다고 해야지. 오늘 막 다크나이트처럼 왜 저 사람은 도망가죠? 저 사람은 떡을 딸검이니까. 어쨌든간 그의 수치감은 수치심 이해됩니다. 수치감은 이해가 하지만 되지만 당신의 죄는 용납 못하죠. 그 전에 있던 뭐 그 사람이 외롭건 그 나발이건 그거는 뭐 중요하지 않고요. 네. 아 그러니까 애초에 그 아청법 막고 토렌트 그런 거 막지 그러니까 밖에 나와서 씨발 딸 치고 있는 거 아니야. 왜 왜 토렌트를 막아가지고 남성의 기본권을 존중하라. 안락한 집을 놔두고 아니 왜? 그러니까 왜 벌레 잡는다고 수습을 몽땅 태우냐고. 그러니까 지금 어? 이게 아청법도 문제가 있어. 네, 맞습니다.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한계가 다 막힌 거지. 그러니까 이게 상상력을 그쪽으로 풀어줘야 되는데 호스에서 물이 나올 때 물이 나오는 입구를 막으면 그러니까 호스가 물이 어떻게 터집니다. 됩니까? 터져. 호스가 터지게 됩니다. 어. 아, 지금 이 사회는 압력이 수압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남자들은 음. 정말 이 말은 맞습니다. 숟가락 들림만 있으면 아니요 제가 그 이제 고인이 되신 분의 말을 빌리자면 남자의 성욕은 경계가 분명합니다. 냉수와 온수 냉수와 온수 경계가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고 나면 냉수 하기 전엔 직전에 온수. 오죽 얼마나 유명하면 냉수의 상태를 네. 현자 타임이란 말로 이미 엄청난 그 그때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미 다 알고 있죠. 그때는 여자친구가 내 카드로 긁어도 허허허야. 자, 아 뭐 딴소리 했지만 어쨌든 김수찬 법의 씨 심판은 피해가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뭐 좀 너무 심하게 격하해서 발언을 한 건 있지만 어쨌든간 네. 이런 부분에서 딸이라고 했지만 이런 공연 가위. 음란 행위 네. 이런 행위들은 밖에서 하면 안 되겠죠? 근데 그런 왜 말하는 것도 웃겨. 왜 질문을 하냐? 근데 아니야. 어떻게 보니까 또 여자 고등학교 앞에서 이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그 바바리맨이랑 다른 게 뭐야? 바바리맨은 꼭 하나씩 있는 것 같아. 이거 어떻게 이상하게 희한해. 근데 바바리맨에서 장비 하나 추가로 업그레이드 됐어. 그 베이비로 전직한 거지 전직. 아이템 생기는 거네. 야, 아이템이 생겼죠. 그치 영웅템 나온 거지 영웅템. 아니 베이비 로션도 존슨즈 베이비 로션이잖아. 아 그러니까 이제 베이비 로션을 가방에 갖고 있는 남자들은 똑바로 못 보겠다니까. 뭐 이거를 들으시면은 진짜 이것도 굉장히 수치감을 느끼실 거예요. 네. 뭐 안 들으시겠지만 그냥 본인이 아. 씨앗이지 뭘. 뭐 이거에 대해서 옹호하지 마세요. 뭘 옹호를 해? 우리가 신경 쓰니까 피해자 학생이라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시간에 그 집에 있는 휴지랑 베이비 로션 쓴 거. 그래 그 시간에 자기 증거나 지워 인커밍 폴더나 지우라고. 똑같은 거야. 지금 똑같은 게 뭐냐면은 네. 세월호 사건에서 선장이잖아요. 네. 선장을 안을 들어보니까 돈을 많이 못 벌어. 돈을 많이 못 벌고 뭐
집안에 집안이 딸이 힘들고 가지고 그리고 몇 명이고 여태까지 일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지루했어. 그러니까 삶이 무료했어. 이런 것들 다 들어가면 하나씩 들어가면은 그런 게 못해요. 어떻게 보면은 그거잖아요. 그 범죄 수사들 프로파일링 같은 거. 네. 근데 그건 프로파일링 하는 그 경찰들만 알아도 되는 얘기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그 사람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판결이 어떻게 나는지, 그쵸.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처벌을 어떻게 할 건지, 그냥 그리고 그 다음에 차후 보상을 어떻게 해줄 건지 그걸 그 명확히 처벌이 해줘야 될 거지. 손방망이가 아니어야 아 이건 정말 나쁜 짓이구나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는 거니까요. 과연 봅시다. 이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아, 이 사람의 이제 처벌이 진짜 더 이상 어떻게 볼 될지. 필요도 없어. 이거는 이거는 뭐 궁금해. 없어. 이건 그냥 잘리고 끝이야. 이 사람은 싸우고 끝난 거야. 냉탕과 온탕, 어? 이제 아. 끝났네요. 네. 냉탕이야 지금은. 정부도 냉탕이야 지금. 자, 다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시태그는 인종차별입니다. 예, 다음에는 인권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우리 인썸 기자께서 준비했어. 뭐야 웃어? 너 웃어? 지난 9월 흑인 청소년이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지면서 미국 미주리주 퍼거슨시의 소요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미주리주 최대 도시 세인트루이스 외곽에 있는 소도시 퍼거슨의 인구는 2만 1000명 정도이며 이 중 67%가 흑인입니다. 흑인이요. 2012년 인구 센서스에서 미국 내 흑인 비율이 14.2%였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대단히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도시에서 일하는 경찰 중 흑인은 6%에 불과하며 6명의 시의원 중에도 백인이 5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미국 전체로 보면 흑인 실업률 또한 백인 대비 2배에 달하지만 흑인 노동자의 14%는 최저임금을 받고 일한다고 합니다. 또한 경찰의 조사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말에는 흑인 응답자의 76%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백인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는 경찰 조사를 신뢰한다고 대답해 대조를 이뤘습니다. 그동안 쌓여온 불만과 인종 간의 경제적 불균형이 퍼거슨 씨의 사태로 폭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라마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인종차별에 대한 사례들을 들어보고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마군 나와주시죠. 예. 알렉슨 버거슨 씨. 자, 일단 이거를 들어가기 전에 인종주의 이거 영화에 대해서 혹시 보신 분 있으신가요? 여러 개 있죠. 뭐 어떤 걸 얘기해야 되는? 일단은 존 큐. 뭐 그거부터 그렇겠지. 시작해서 존 뭐 큐, 뭐. 더 헬프도 있고 네. 그 노예 더 헬프. 13년인가? 아, 노예 그런 것도 아 있을 맞아요. 거고. 노예 13년. 못 봤는데. 미국 내 이런 인종주의 사건을 파헤쳐 보니까 아 여전하죠. 와 정말 셀 KKK. 수가 없어요. 3K. KKK 그것부터 시작해서 K3. 일단은 영화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어떤 행위가 일어났었는지 그런 거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1800년대 때부터 지금까지 인종차별이 심하긴 했지만 예전에 흑인들과 백인들을 같이 살아갈 때는 일단 흑인들은 좀 고차원적인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사자 직업 같은 거 있잖아요. 의사부터 시작해서 뭐 변호사라든가 이런 되게 돈 많이 받는 직업. 돈 많이 받는 직업 일단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흑인 거주지가 따로 있었고요. 음. 교통편을 봐도 버스만 해도 흑인 전용 버스가 있고 백인 전용 버스가 있고 그리고 흑인을 이제 노예로 그러니까 가정부로 썼을 때는 그 흑인 노예의 전용 화장실까지 따로 똥뚜껑이라고 하죠. 그 아. 똥뚜껑도 되게 구리게 푸세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만들어두고 이렇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노예 13년에서 나온 얘기인데 주인공은 시민권이 있어요. 당당한 미국 시민인데 흑인이라는 이유로 판매상들이 흑인이라는 이유로 이 사람한테 약을 먹여서 그냥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부기지수였대요. 약을 먹여요? 네. 약을 먹여서 잠재운 다음에 배로 그냥 팔아 넘기는 거죠. 자, 미국의 이런 역사를 살짝 알려드리자면은 1862년도에 우리가 다 아는 위인이죠.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노예 제도가 이미 폐지가 됐었습니다. 1862년도에 이미 해방은 긁어왔어. 됐지만 1950년대까지 흑인들의 삶은 이미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본인의 삶이랑 비교해서 어느 쪽이 더 지옥 같나요? 아,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느 이분들이요. 쪽이랑. 흑인이죠. 제가 봤을 때 대동소이한데. 지금은 반대로 됐죠. 네, 지금 흑인한테 지배받잖아요. 너 하얗고 쟤 까만데. 아, 흑인한테 지배를 나 받는다고? 계속 그 생각이 맴도는 거야. 쟤한테 불임 당하잖아. 불임을 저 한다고? 불임이라니. 아니 불임이 뭐야, 부려먹으면 부려먹다는 불임이야, 왜 불려? 그게 아니라 미안한데 더러운 색깔 여러 단어가 있잖아. 부려먹다를 피동사로 바꾸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죄송합니다. 불임이 된 거야? 아 불임. 자, 좀 유명했던 그런 인종 차별 사건을 좀 알려드릴게요. 네네.
드레스콧 사건이라고 해요. 드레스콧? 네. 1857년에 이 드레스콧이라는 흑인 노예가 네네. 시민권을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는 뭐 돈으로도 뭐 이런 거를 많이 벌면은 신청할 수 있었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 법원이 이거를 거부했습니다. 미국 헌법 기본권에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조항에서 모든 사람은 백인만 의미한다고. 이 재판관이 이렇게 밝혀버린 오늘 거예요. 해시태그 줄줄이 열받는구만.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백인뿐이며 흑인과 황인종은 인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발칵 뒤집혔던. 우리 해면체야? 뭐야? 우리는 그냥 생물이 아닌 거예요. 그 거의 뭐 침팬지가 근데 오랑우탄은 원숭이가 아니다. 자, 다음 사건도 좀 황당해요. 전쟁터의 흑인 사건이라고 하는데 1918년에 1차 대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네. 이게 독일군이 백인 막사에 이제 잡혀서 들어왔습니다. 네. 근데 독일군들은 막사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맛있는 음식을 주고 기본권을 대우를 해줬어요. 포로에 네, 포로의 대우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흑인들은 같은 아군임에도 불구하고 막사 따로 밖에서 먹고? 먹으라고 아예 쫓아내고 기본권이라든가 인권을 아예 무시한 거죠. 같은 아군임에도 불구하고. 아 진짜 너무한다. 그렇게 적국 사람은 뭐 먹을 것도 맛있게 주고 비 피하라고 이렇게 천막까지 다 지어주는데 흑인은 너희들은 나가서 살아. 천막까지 지어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난리가 났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피 한 방울의 법칙이라는 사건도 있어요. 이거는 백인 여성이 이제 여권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에. 네. 발급소로부터 여권을 신청했는데 당신은 백인이 아니다. 당신은 흑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흑인이라고 정정을 해야 발급을 해주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백인 여성은 자신의 선조 때부터 계속 백인인데 무슨 소리냐 하니까 이 법원에서 조사를 한 거예요. 220년 전에 당신의 선조가 백인끼리 결혼을 해서 당신이 태어난 게 아니라 그 당시 흑인과 혼혈이었다. 혼혈이었기 때문에 정말 해줄 수가 없다고 해서 끝까지 와 거부했나요? 백인이라고는 절대 해주지 않았던 이게 그런 언제 사건입니다. 일이에요? 이거는 1983년도입니다. 아 또 얼마 안 됐네. 얼마 안 됐어요. 어머나. 미쳤다. 그렇죠. 우리 태어나기 3년 전. 그리고 그렇죠. 로사팍 사건이 있는데 로사팍. 요거는 한국계인가요? 아니죠. 그 한국계는 좀 이따 설명해 드릴 거예요. 로사팍 사건은 이 흑인 인권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사람들이 운동을 하는? 생각을 하게 된 네. 계기가 된 건데 1955년도에 몽고메리라는 한 흑인 여성이 버스 앞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이 당시에 버스 앞좌석에는 미국인들만 앉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버스 기사가 노약자석이네. 당신 뭐야? 흑인인데 감히 앞좌석에 앉아? 그랬더니 이 여성 그 흑인이 너라고 외친 거예요. 거부를 한 거죠. 흑인 최초로 너라고 한 거예요. 이 사건을 계기로 흑인들이 용기를 가져서 네. 이제 들고 일어났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쵸. 그 다음으로 이제 설명해 드릴 게 한인이 연관돼 있는 그런 인종주의 사건이에요. 네. 유명한 로스앤젤레스 흑인 폭동 사건이죠. 아 그때 난리 났었죠. 네.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은 그 당시 흑인 운전수 로드니 킹이라는 사람이 질주를 해서 경찰관들한테 잡혔어요. 과속이라고 합시다. 네, 과속이죠. 과속으로 잡혀서 이제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이 흑인을 폭행했던 영상이 공개가 돼버린 거예요. 검거 당시에. 네. 그러니까 흑인들이 이제 화가 난 거죠. 너무한 거 아니에요 중구형 이거. 더 화가 났던 이유는 이 폭행했던 경찰들은 정말 약하게 처벌을 받았는데 결국 폭행 영상을 보니까 거의 반실신 반불구가 될 정도로 그렇게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영상이 공개되고 이제 흑인들의 폭동이 일어났는데 그 당시 일어났던 장소가 로스앤젤레스입니다. LA. 네. 근데 너무나도 화가 나서 6일 동안 폭동으로 이뤄졌고 이게 또 코리아타운에서 벌어졌어요. 네, 그렇죠. 총격전이 난무하고요. 총격전 난무하고 약탈뿐만 아니라 강화 등 치안뿐만 아니라 좀 사건이 커져서 이 당시 한국인 사람들이 많이 피해를 많이 봤죠. 봤습니다. 네. 그리고 두순자 사건이란 것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거 이 뭔가요? 두순자 사건이 그러니까 흑인들이 이런 LA 타운 습격하면은 꼭 한국인들만 유독 피해를 많이 봤는데 그 이유가 이 사건입니다. 두순자 사건이라는 이 두순자라는 사람이 상점을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네. 한 흑인 여자 소녀가 네. 이제 오렌지 주스를 훔쳐가는 걸로 오해를 한 거예요. 이 두순자라는 사람이. 그래서 어허. 막 말다툼을 벌이다가 이 흑인 소녀를 총으로 쏴서 죽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미국 법원 그러니까 검사는 이 누구의 두순자를 무기징역으로 때려야 된다 했는데 법원에서는 이 사람은 지금 용서를 구하고 있고 그리고 선처를 바라고 잘 뉘우치고 있기 때문에 뭐 형량을 되게 낮게 낮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킨 거죠.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그 흑인들이 한인들의 운동만 일으키면은 한인들이 주 반한 타겟이 감정이 목표가 되는 거고 한인뿐만 아니라 모든 아시아계 사람들이 이제 다 타겟으로 됐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 저 사건 이후로 네. 그 흑인들 중에 백인보다 황인을 더 싫어하는 사건 그런 네. 분들인데 그 흑인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황인들은 네. 자기들도 백인들한테 무시를 당하면서 자기네들을 또 무시한다 이거죠. 아, 그렇죠. 흑인들 또 무시한다. 그래서 화를 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지금 뭐 그 아까 나 같은 노예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되게 민감한 문제예요. 네, 네네네. 지금도 뭐 되게 민감한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열심히 셜록으로 활동하고 있는 베네딕트 컴퍼패치라는 못생김을 연기하고 계시는 그 배우가 있는데 그 네. 배우의 성인 컴퍼패치가 네. 영국의 유명한 그 노예를 거대하게 다뤘던 귀족 집안입니다. 그래서 그 의회 상인 집안이군요. 아버지랑 어머니가 배우 활동했을 때 또 컴퍼패치라는 성을 안 썼어요. 그게 나중에 컴플레인이 들어올까봐. 네. 근데 이제 베네딕트 컴퍼패치는 자기가 그걸 이름을 내세우면서도 이제 흑인 그 인권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노력을 하겠다, 기부를 하겠다. 예전에 조상들의 과오를 씻겠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멋있네. 그렇게 이렇게 배우 활동하는 또 그런 경우가 얼마 있죠. 전에 인종차별하니까 지금 우리나라 축구 선수 국가대표 김보경 씨가 문자로 인종차별 당해서 피파에서 지금 조사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사건도 있고요. 인종차별이 참 아직도 만연하긴 해요. 그 축구 같은 거 보면은 그래서 피파에서 인종차별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 와중에 이제 미국에서 흑인 대통령이 또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오바마. 조금씩 이렇게 발전하고는 있지만 그렇죠. 아직까지 좀 뿌리 깊게 남아있는 인종차별적인 이젠 문제는 캡틴 아메리카도 흑인이에요. 네. 미국 만화책에서는. 아까 KKK단을 언급을 하셨는데 네, 요거 간단하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요 KKK는 쿠클러스 클랜이라는 약자예요. 클러스 클랜. 이거는 뜻이 워싱턴 DC를 행진하는 회원들이라는 뜻이래요. 근데 이 백인 우월주의 그리고 반유대주의, 인종차별, 반가톨릭 그리고 기독교 근본주의, 동성애 반대 등을 표현하는 미국의 비밀 결사 단체인데 이거를 누가 먼저 시작을 했느냐? 뭐 사업자도 있어요. 뭐 차려. 이 밥상이요? 주도자가 남북 전쟁 당시 남군 기병대장으로 활약했었던 네이턴 베드포트 포레스트래요. 포레스트. 근데 이 사람이 흑인을 그렇게 싫어했대. 그래서 이때부터 흑인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그 사람들을 뜻이 맞는 옹호하는 동지들. 사람들을 다 죽이고 때리고 테러하고 그랬었죠. 이게 약간 낭설인데 루머인데 네네. 그 좀비 영화나 그 좀비 얘기가 네네. 원래는 그 아프리카 그 부두 쪽 예, 얘기인데 부두교에서 그게 발전된 거로 보죠. 넘어온 계기가 그 흑인들을 하도 많이 괴롭히니까 그 KK단이나 백인들에게 좀 공포심? 저주를 좀 내리고 주고 싶어서 막 했다는 그런 근데 루머도 그리고 이 KKK단이 한때는 굉장히 세력까지 확장하고 그럼요. 캐나다까지 이제 진짜. 세력을 넘겨보려고 했는데 유명 캐나다에서는 캐나다에서는 이들을 거부했습니다. 완전히. 그리고 지금 다행인 게 이 KKK단을 위험 세력이라고 느껴지는 국가들뿐만 아니라 미국 자체에서도 이 사람들을 반대하는 여론들이 많아져서 지금은 세력이 많이 세력이 많이 왁화됐죠. 쇠퇴됐습니다. 그 예전에 필리처상 받은 사진 중에 하나가 KK단 단원을 응급수술하는 흑인 간호사가 있었어요. 네, 그 멋있다. 단원 총에 맞은 KKK단 단원을 치료하는 흑인 간호사의 사진이 상을 받은 적이 있었죠. 자국민 내에서도 너는 어디 지방 출신이냐 하면서 그 그렇죠. 지방색 강하잖아요. 똑같은 거죠, 뭐. 옛날에 그냥 기본적으로 서울 사람이냐 시골 사람이냐 이거 갖고 엄청 무시했죠. 네, 그럼요. 그렇죠. 우리도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사실. 그럼요. 노비. 노비제도 노비. 있었죠. 전 지금도 보면은 그 조선 나 보면은 좀 오줌이 나오나? 총잡이 같은데 보는데 네. 거기 총으로 싸고 싶네라고 얘기하지만 저기서 노비가 나와요. 네. 노비 나오는데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 양 시간 탐험대? 예. 시간 탐험대에서도 노비 그거 하면은 체험. 그쵸. 체험하면은 네. 진짜 이거를 진짜 수가 사람이 없다. 하는 생각이. 어떻게 이런 것까지 하는? 난 사실 놀란 게 노비들은 어. 우리나라 원래 밥을 삼시세끼 먹는데 노비들은 새끼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죽기더라고. 그런 거 보면은 점심이 없어. 이거는 못 살겠다 진짜 싶을 정도로 했는데 흑인들도 근데 지금은 얼마 전 또 도시의 법칙을 보니까 거기에 뉴욕에서 그 할렘가를 갔거든요. 네. 할렘가를 갔는데 할렘가에 이제 클린턴 대통령이 이제 이번에 사무실 거기 내면서 할렘가가 많이 발전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그 할렘가가 아니더라고요. 깨끗하고 이제 좀 네. 많이 힘쓰고 노력하는 모습이 네. 일단 대통령이 흑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조금 요즘에는 그래도 나아지지 않았나 싶었는데.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인종차별 그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주의하시고요. 네. 네. 앞으로 이런 일이 그러니까요. 안 일어났으면 좋겠네요. 같은
좀 아프리카나 흑인들에 대해서 막 좀 너무 불편한 시선으로 예, 바라보지 막 이런 거 마시고요. 조금 아는 것 같아요. 쌤 오치리 씨 봐요. 그래요. 깜짝 놀랐어. 되게 열심히 한국에서 쩔어. 예, 몸 걸고 야 모자 이렇게 벗는 춤추는데 멋있더라. 윌 스미스. 윌 스미스. 아닌데 예. 자, 그러면은 해시태그 이렇게 맞춰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다음 노래 듣고 고백과 아찔함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은 이상한 술집의 블랙 러시안. 잠깐만 얘기 좀 해요 대체요 갑자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정말 많은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이말 한마디에요 창피하게요 나 자꾸만 눈물이 나 말도 안돼 하면 널 찾는 날 돌아봐 내 맘 아직 너 하나만 바라보고 있잖아 이제 더 이상 그댈 사랑할 순 없어요 다른 사람이 생겼어요 우와 우리가 함께했던 추억들은 소중히 간직할게요 미안해요 비오는 날 난 창가에 앉아 식어버린 커피잔을 바라봐 커피에 비친 내 모습은 울고 있고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나를 떠나니 네 맘이 편하니 나를 떠나고 너는 행복하니 널 잃은 내 맘을 울고 있는데 너 이렇게 가버리면 나는 어떡해 이런 작은 거짓말이 너무 싫었던 거죠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되돌리기엔 너무 늦어버린 거예요 찾지 말아주세요 미안해요 친구들이 싹 다 불러내서 술 한잔했어 애쓰고 애써도 지워지지 않는 네 모습이 진짜 미웠어 억지로 웃어가며 이 흉도 보고 세상에 여자가 너 하나뿐이냐며 큰 소리치고 있는데 술잔 위로 자꾸 네 얼굴이 보여 분명히 난 웃고 있었는데 눈물이 고여 처음에는 달콤하게 다가왔다가 결국엔 쓰디쓴 상처만이 남았죠 어쩌면 우리의 짧았던 사랑은 블랙 러시안과 같은 것 한때 달콤했던 그대 목소리마저도 이제 더 이상 내 맘은 들지 못하죠 아팠던 나의 사랑 이젠 여기까지만 간직하고 싶어요 워우워우 이것 하나만은 그대 기억해주세요 이런 나의 마음도 너무 아프죠 조금은 슬프고 미안한 일이지만 이젠 떠나고 싶어요 그대 마음속에서 처음에는 달콤하게 다가왔다가 결국엔 쓰디쓴 상처만이 남았죠 어쩌면 우리의 짧았던 사랑은 블랙 러시안과 같은 것 yeah. 시간이 가면 잊혀질까 다른 사람으로 지워질까 달콤한 사랑으로 다가왔다가 결국엔 상처만 남아 시간이 가면 잊혀질까 다른 사람으로 지워질까 달콤한 사랑으로 다가왔다가 결국엔 상처만 남아 상처만 남아 한때 달콤했던 그대 목소리마저도 이제 더 이상 내 맘은 들지 못하죠 아팠던 나의 사랑 이젠 여기까지만 간직하고 싶어요 워우워우 이것 하나만은 그대 기억해주세요 이런 나의 마음도 너무 아프죠 조금은 슬프고 미안한 일이지만 이젠 떠나고 싶어요 그대 마음속에서 고백 그 아찔함.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청춘들의 핑크빛 고백에 대한 아찔한 대답을 들려드립니다. 고백 그 아찔함! 자, 이번 주 사연은 네. 라마군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역시나 저고요. 네. 저군요. 네. 팁 좀 알려주세요. 변태적인 거군요. 팁 좀 알려주세요. 어플을 통해서 여자를 만났습니다. 같이 영화 안녕 헤이즐도 보고 분위기 좋게 헤이즐. 진행되어 이르다 싶었지만 데려다 주는 길에 고백을 했고 사귀게 되었습니다. 와우. 하지만 저는 연애가 처음입니다. 고백해서 성공한 것도 처음이죠.
제 나이 21살, 여자친구 나이 20살입니다. 서로 서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한 것 2가지가 있어서 스무고백팀에 물어보려고 합니다. 뭘까요? 하나는 여자친구가 문신에 대한 로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신은 싫습니다. 하지만 대놓고 앞에서 싫다고는 못하겠어서 애써 웃어 넘겼는데 여자친구 기분이 상하지 않는 선에서 문신을 안 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번째는 여친이랑 조만간 지방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그날 아무래도 첫 잠자리를 할 것 같아요. 와우. 우후! 여자친구에게 센스 있는 남친, 사랑받고 싶은 남친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처음이라 잘 몰라서 그럽니다. 알려주세요. 정 작가가 팁 많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첫 연애 성공하시고 이제 안정적인 생활과 기쁨을 누리고 있잖아요 지금. 왜 문신 얘기 건너뛰고 바로 이거? 아니 난 일단 네가 궁금해. 하고 찝자. 네가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네? 기분이 어땠냐 이거죠. 사귄 걸 확정받았을 때, 판결이 나왔을 때. 그냥 이 상황 자체가 몰카다. 정말 말도 안 된다는 아, 생각을 믿을 수 했어요. 없다. 네, 이렇게 정말, 행복함이 정말 이런 행복함. 이런 개구라가 또 어딘가 이거 내가 사기당한 건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이 여자가 나한테 사기치는 거 아닌가? 보험 하나, 다단계 하나. 의심부터 했다 이거네. 만났을 때 바로 이제 내가 잘못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었고 참치 눈 뜨니까 참치어선이고. 그러니까 너무 그냥 현실감이 없었다. 안 믿었어. 자, 첫 번째는 이제 네. 문신이 싫다 문신. 그랬는데 네. 이 남자분은 문신이 싫대요. 아. 근데 여자친구는 로망이 있다고. 이거를 이게 좀 돌려서 얘기하는 방법 없을까요?라고 하는데. 본인이 근데 제가 봤을 때 본인이 좋아하면 못 말리는데 이거. 크고 막 화려한 문신보다는 그 글귀 하는 문신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러지? 용어가 있는데? 타이포그래피요? 아니야. 타이포그래피. 텔라그래피? 차라리 그거 쪽으로 유도를 하는 건 어떨까요? 지금 방금 아니면 인썸 씨가 얘기한 것처럼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어하고 로망이 있는데 그걸 말리는 건 좀 그렇지. 그것도 아니, 개인의 일단, 가치니까. 말리는 건 그러니까 생각하지 말고 네. 기분 상하지 않는 선에서 문신을 안 하게 하는 방법. 그러니까 뭐가 있을까? 이분이 원하는 답만 얘기해 줍시다. 뭐 그러면은 우리 그래요. 카테고리에서 그래요. 걸러내지 말고. 그렇게 얘기합시다. 그거 기분 뭐 안 상하게 그냥 객관적인 문신의 장점과 단점 소개해 주는 게 어떨까요? 아프다 할 때 아프다던데. 그리고 하고 나서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더라. 장점 뭐 섹시해 보인다? 그 정도. 그리고 또 하나 단점이 이제 나이를 먹으면 그 문신하는 분들이 많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젊을 때야 몸이 좋아요. 그래요. 젊을 때야 사람이 몸이 제일 좋을 때라 탱탱하고 문신 그림으로 넣어도 이쁘게 나옵니다. 원하는 대로. 근데 네. 나이가 들면 이게 처지는 경우 저는 호랑이가 울고 용이 우는 걸 봤어요.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네, 조현현 못하니까. 씨가 여기다 뒤에다 심바 했는데 심바가 울고 있더라고요. 네, 울고 있어요. 이게 살이 지금요? 처지면서. 네. 근데 이게 여성분이잖아요.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지만 여성분이 남성보다 노화가 빨라요. 피부 그 탄력을 잃는 속도가. 보기가 안 좋다. 네, 그래서 나중에 보기가 안 좋아지니까 화려하고 큰 문신보다는 조그마한 아까 라마고님 말했던 글자 위주로 띠 위주로 가는 게 어떻냐. 문신을 사실 뭐 조폭계에 일하는 사람들 말고 남자건 여자건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나이 먹고 뭐 특별한 뭐 보여지는 일을 하는지 아닌 이상 그거를 얘기해 주면 되겠다. 네. 그리고 지우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게 정말 깨끗이 지워지는 문신은 없다. 그러니까 그래요.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흔적은 남아. 만약에 하긴 하더라도 나중에 후회 안 할 자신이 있느냐 이거를 강조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한번 하게 되면 자신은 있냐? 후회 안 할 자신이 있느냐. 그냥 문신 얘기할 때마다 그 울상을 지어요. 그냥 별로다 하면서 좀 슬픈 듯한 리액션을 취하시는 게 차라리 그러니까 정말 그냥 싫으면 싫은 티를 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싫다고 싫다고 말하는 것도 나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난 좀 별론 것 같아. 그러니까 상황을 역전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뭐 닭피로 하라고 하세요. 평소에 안 보이니까. 뭐요? 닭피가 뭐예요? 닭피로 문신. 그 체온이 올라갔을 때 이렇게 하면은 평소에 안 보이다가 체온이 화가 나거나 진짜? 체온이 열받으면 올라오는 그때 거예요? 문신이 이렇게 싹 근데 그 평소에도 잘 보여요. 그거. 근데 그 닭피 문신은 근데 위험합니다. 예, 하다가 죽을 수가 있습니다. 병 걸리기 되게 쉽거든요. 그거 감수하고 하라고. 조류독감. 조류독감까지는 아니고 피로 하는 거다 보니까 그 피에 그 오염된 그러니까. 그 감염이 되면 네. 안 좋으니까 어쨌든 그냥 저는 말릴 수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네. 싫은 건 싫다고 얘기하라. 나는 이건 싫다라고 그냥 얘기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럼 괜히 막 돌려서 아니 근데 그거는 아니 몸을 이렇게 계속 핑계 대는 것보다 나는 그냥 문신 그리고 싫은 것 같아요. 정 작가 의견이 맞는 게 만나면서도 그 싫은 걸 싫다고 말 못하면 그것 때문에 꽁해서 나중에 싸운다 그것 때문에. 네, 응어리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이건 진짜 21살, 20살한테는 얘기하기 좀 그런 거지만 일단은 아니, 어쨌든 그러니까 연애를 하게 되면 결혼을 할 거 아니에요. 네네. 결혼 생각도 하고. 결혼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결혼을 하게 되면은 부모님이 보시면은 그렇게 가족 간과 가족 간의 이제 결혼인데 그거 보이면은 과연 부모님이 좋아할까라는 일단 말을 해놓고 안 보이는 쪽에 차라리 했으면 어디에? 그러니까 안 보이는 쪽에. 그러니까 어디에? 그러니까 안 보이는 쪽에. 그러니까 어디에? 은밀한 거? 뭐 왁싱하고 뭐 왁싱하고? 뭐? 겨털 쪽에. 아, 예. 겨털 쪽에. 겨털 쪽에 이 들면 날개 같이 이렇게 문신해놓고. 비열한 거리에 함버거 씨가 했던 그 위치에 뭐라고 그러니까 물 준다고? 뭐 이렇게 안 보이는 데에다 하면은 창문 쪽에 별 이런 거. 아 솔직하게 저는 저도 문신을 좀 싫어하는데 네. 안 보이는 쪽에 하면은 안 보이는 쪽은 저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르지. 그거 어때요? 결혼은 얘기를 핑계를 대면서 차라리 안 보이는 쪽에 하면은 그 정도 딱 얘기해 주는 게 맞지 아니면 않을까. 우리 유명한 크리스티아노 호나우드 씨의 얘기를 들어주면서 예, 헌혈을 하기 하고 위해. 싶으면 문신을 하지 말아야 된다. 아 진짜. 예, 그래서 문신 없잖아요. 크리스티아노 호나우드는. 아 문신이 있으면 헌혈을 못 하나요? 네네. 네네. 아 못합니다. 그렇구나. 자, 두 번째는 여행을 가기로 했다네요. 아 축하합니다. 빰빠밤빠밤빰빠밤빠밤빰 근데 1, 2, 3, 4 그러니까 뭐 컨그레 센스 있는 남친이 되고 싶다고 하는데 어떻게 돼야 될까요? 아 제가 봤을 때는 듀라셀? 꼭 여행을 가면은 듀라셀. 꽃가루 뿌려놓고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하면 안 돼요. 그래 좋아하지 마. 이런 거는 안 돼요. 아 어릴 때 모를 때 한 번 할 수 있어. 아니 모를 때도 하지 마. 좀. 기왕 이제 만약에 한다 쳐요. 네. 한다 쳐면 사람들이 참 차라리 돈을 기왕 드리는 거면 고깃집에서 쓰는 그 불 붙이는 거 사면 되는 토치 사면 되는데 라이터로. 꼭 라이터로 앉아가 쭈그려서 앉아가지고 이거 하고 있다. 아니 그리고 의미 있게 보내야 되는데 성냥으로 키는 사람도 있어. 꼭 성냥으로. 뭔 똥꼬집이야. 그리고 여러분들 그 숙박업소에서 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화재의 네. 위험이 너무 그러니까. 크기 때문에 실제로 모텔들에서 방화되는 사건 중에 제일 큰 원인이 이벤트예요. 아 펜션에서도 네. 이거 촛불 못 켜요. 예, 금지돼 있습니다. 네. 차라리 LED 등을 그 쌓아놔. 아니 지금 그걸로 하는 걸로 결정한 거예요? 아니요. 일단 듀라셀을 준비하시라. 듀라셀. 듀라셀이에요? 아니면은 장어예요. 듀럭스야? 듀라셀은 건전지 아닌가요? 아 그런가요? 나 계속 건전지 얘기한 거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끼우는 거. 그게 뭐야? 그 연예인들 듀렉스 얘기하는 듀렉스인가 거죠? 보다. 연예인들 열애설 터질 때마다 듀렉스는 여러분의 상황을 응원합니다 했는데 누가 어떤 연예인 그만해 개개개개단 말이에요. 듀렉스죠? 듀렉스인가요? CD 회사. CD 회사. 그렇죠. CD. CD 맞아요. CD 이름이었구나. 맞아. 계속 나 건전지 얘기. 얘가 나도 왜 얘가 여자친구가 센스 있게 생각하려고 하면 여자친구도 센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여자친구 경험이 많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복선을 깔아두면 안 되는데. 아니 그리고 이 21살 20살이 뭘 해도 아름다워. 그래 뭘 해도 아름답다는 거지 내 말은. 실수를 해도 아름답고. 그렇지 실수를 해도 이게 애틋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이게 20살짜리가 뭘 알아. 알면 그게 더 어유 그래 그냥- 문제 있어. 제가 예전에 인썸한테 들었던 얘기 해도 돼요? 네? 인썸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이거. 들어보고 편집을 결정합시다. 아 그래요? 뭔가요? 인썸이 예전에 제 친구인 그 씨한테 네. 이렇게 전파를 해줬습니다. 여자친구가 이제 잠자리를 갖고 난 다음에 휴지를 이제 사용하셔서 닦아주려고 하면 정말 좋은 남자친구 소리를 듣는다. 침을 땀. 그러면 씨가 정말 만족한 듯이 후기를 얘기해줘서 기억이 나는데 편집감입니까? 판단이 아니요, 안 서네요. 판단이 그걸 안 내가 애매하네요. 언제 얘기했지? 애매한 거. 침 닦아주는 건데 그게 뭐. 한 22살 아니 침 닦아주는 건데 뭘? 그래 좋은 거지. 내가 묻힌 침은 내가 닦읍시다. 그렇지. 그런 개념으로 내가 버린 나온 쓰레기는 내가 치우듯이. 아 남의 것도 치워주자 이런 말 아닌가요? 아 그렇죠. 내 그렇죠, 것만 그렇죠. 치우지 말고. 그렇지 네. 내 것만 치우지 말고 훈훈하네. 그리고 눈물을 딱딱 닦아주고. 첫 번째로 여행을 가는 거니까 네. 차라리 소주나 맥주 같은 거 가져가지 말고 와인 가져가요. 와인 요즘에 싼 거 많거든요. 아니 일단은 대학생이니까. 지금 얘기한 거는 그 샹그리아. 뒤쪽 얘기였는데 음. 이왕 저는 여행에 요리를- 집중해서 네, 여행에 일단 집중해서 밥을 같이 먹는다는 거는 뜻깊은 거잖아요. 그리고 단둘이 처음으로 여행을 가서 이제 밥을 그리고 먹는 게 또 앞으로도 얼마나 겁나 많이 중요하겠어. 할 거죠. 같이 밥 먹는 거. 그쵸.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남자분이 요리를 진짜 못하셔도 한번 준비를 해보는 그렇죠. 거죠. 간단하게. 맞아요. 그러니까 뭐 놀러 가서 고기 맨날 거 그- 먹는 거 지겹잖아. 그 다음으로 제가 또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마사지.
나랑 여기 첫 번째 같이 와줬다고 고생했으니까 내가 너 몸 풀어줄게 하면서 마사지 해주는 건 또 어떨까? 마사지 괜찮은 것 같아요. 마사지 좋죠. 네. 마사지에 음식 해주고. 그럼요. 마사지 좋죠. 21살에 되게 노련한 연애. 네. 아, 뭐 어때요? 아니 그냥 그렇다고. 너무 아저씨 같아. 노련해서. 왜요? 아니, 노련해 보여. 마사지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보여, 마사지 하다가 네. 사고 친 사람들 많아요. 사고를 친다고. 너 자꾸 그런 거 보지 마요. 뭘 본 거야? 내가 얘기한 거 스포츠 주변에 마사지야. 그 스포츠 마사지를 하다가 거기서 불이 붙어가지고 평소보다 힘을 더 써가지고 결실이 맺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렇죠. 뭐 주변 경험담. 근데 많은 분들이 뭐 마사지 뭐 어떻게 해주냐고 그러는데 유튜브에서 스포츠 마사지 검색만 하면은 쫙 나옵니다. 동영상이 몇만 개는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배우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이분이 20살하고 21살인데 나이가 적은 사람이니까 분명히 적은 비용으로 뭔가를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게 어쨌든 여행을 가서 되게 세심한 배려거든요. 그렇죠, 배려니까 뭐 어디를 예약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도시락도 싸주고 요리도 해주고 네. 설거지도 자기가 다 하고 마사지 하고 그 다음에 와인도 뭐 얼마 안 하거든요. 10,000원 정도 하거든요. 듣다 보니까 여행을 가는 건지 벌칙 수행하러 가는 건지 모르겠네요. 구별이 안 되네요. 아, 그래요? 근데 그런 말 있잖아요. 왜 여행 가서는 남자들이 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 또 뭐 있을까요? 또 있을까요? 또 가서 뭐 한 저는 근데 제일 참 못됐죠. 드는 생각이 가서 잘하면 돼요. 그 뭘? 밤일. 밤일을 잘하면 된다. 그러면 뭐 딴 거 다 필요 없다.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뭐 준비하고 이렇게 필요 없다는 겨. 그럼 밤일을 어떻게 센스 있게 잘하면 될까요? 그 본인이 평소에 그 사연이 보내주신 분이 봤던 그 일단 야동의 플레이는 다 지워야 합니다. 그런 거 다 할 수도 없고요. 그거 따지면 메이저리거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일반인이 메이저리거 상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제가 우리 한 60몇 화쯤에 얘기했던 심기체 이론이 있어요. 왜냐면 무술하는 건가요? 그 있잖아요. 그 만화도 보면 알겠지만 영화도 보면 알지만 때려박은 기술로는 벼락치기밖에 안 돼. 벼락치기는 진정성이 없어. 뭘 때려박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기술을 뭐 이렇게 소개해 준다던가 뭐 그런 거 해봤자 어차피 네.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마음가짐을 심기체. 거기 보면은 제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크기보다 중요한 건 기술. 기술보다 중요한 건 마음. 결국 마음 힘. 그 사람을 아끼는 마음으로 정열적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정열적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정열적으로 하라고요? 네. 기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기가 다 어우러져야 되는 게 아니라 심기체가 다 어우러지면 제일 좋죠. 그럴 수 없을 때는 마음이 제일 이지방이다. 이지방이다. 마음은 이지방으로 챙겨가고. 마음을 이지방으로 하되 정열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걸 쏟아 부으라. 기술 하나만 알려주면 안 돼요? 제발. 싫은데. 기술은 근데 없어요. 나는 없어. 자기가 터득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연마하는 거죠. 그럼요. 같은 친미도 파트너와 통백권 배울 때 같이. 노사범님이 쓰러졌어. 친미 혼자서 한 거야. 통백권 배울 때. 그리고 여행이나 이런 거 갔을 때 다른 것보다 그 목적이 뚜렷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갔을 때 그러니까 일정이나 이런 플래너에 대해서 맞아. 여자친구보다 남자친구가 조금 뚜렷한 게 있어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어디로 가야 되고 뭐 아니면은 뭐 가이드인데요. 아니 그냥 거기 가서도 여행 뭐 만약에 가평 역에 도착했어요. 도착했는데 여기서 몇 시에 누가 픽업을 오기로 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기다리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일정을 미리 알려주는 것도 여자친구한테는 되게 좋은 스케줄을 딱딱딱딱 짰다는 이게 거. 정말 좋은데 맞아요, 이게 사연에는 부합되는데 전 이게 왜 그렇게 싫죠? 나는 왜 굳이 남자가 다 준비해야 되고 내가 모를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왜냐면은 인싸공군 같은 경우에는 그 여자친구가 많이 챙겨주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내가 보면 이 친구는 챙김을 더 받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모르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렇지. 너네랑은 알 수가 없지. 평생 몰라야지. 한번 그렇죠. 보고 싶지 않아. 둘이 같이 잡아요. 뭐라고? 그래, 싸우자. 저번에 나랑 샤워했으니까 둘이 잡아. 날 뭐로 만드는 거야 이 새끼들아. 너 좀 하니? 자신 있겠니? 감당할 수 땀 있겠니? 왜 이렇게 삐질삐질 흘리니? 그러니까 자 그러면 아까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당신은 요리를 요리하고 마사지. 심기체 스케줄 내가 뭐라 그랬죠? 없어요. 당신 의견 없었어요. 와인하고 예약 같은 거 미리미리 해놓는 거. 그게 뭐 가이드 쪽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죠. 이렇게만 해보셔도. 그리고 여자친구 앞에서 술 먹고 꼬르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술을 가져가면 안 된다고. 술 먹고 꼬르지 와인도 마세요. 센 거는 훅 가요. 가요. 무시하다가. 그러니까
그리고 딱 좋은 적당히. 거, 적당. 여자분들도 이렇게 만약에 운전해서 간다 치면 톨비 정도는 기름값은 내가 그렇게 안 바래. 톨비 정도는 너무하잖아. 운전도 하고 기름값도 내가 채고 장도 보고. 아니 우리는 오늘 남자가 아니, 그거 요구하는 아는- 걸 알려. 아니 근데 내가 이어 붙였잖아요. 여사 센스 21살 있으려면. 여행이면 네. 대부분 운전해서 가기보다는 버스 타고 괜찮아 말고 타고 가겠지. 미안해. 저거 갈 나도 거예요. 마음의 소리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센스 제가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건 이 뒤에 그러니까. 얘기하고 싶은 건 남자만 센스 있어야 노력해가지고 좋은 여행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네, 로맨틱한 맞습니다. 여행이 여자분들도 아까 약댐 씨가 K가 그랬잖아요. 얼마 전에 고담 씨가 놀러 갔다 왔나 봐요. 얼마 전에 다 아니, 거야. 내가 나는 볼 때. 지금 점쟁이가 가지 말라고 해서 못 가요. 가면 큰일 난 데서 그러니까. 못 가. 저번에 얼마 전에 얼마 전에 거지. 갔다 왔어요. 안 갔다 왔어요? 안 갔다 왔어. 안 갔다 왔어요? 네, 안 갔다 톨비 안 왔어. 냈잖아. 아, 여자친구가. 안 냈잖아. 우리가 했던 내용은 똑같이 점쟁이랑 얘기했던 거야. 점쟁이랑 같이. 아무튼간 톨비 정도는 내줍시다. 네. 자, 뭐 어쨌든간 이런 뭐 센스들을 알려드렸는데 뭐 이게 도움이 돼. 어쨌든간 뭐 챙겨주는 느낌을 주면 네. 여자분도 센스 있다고 생각을 하지 하고 않을까. 저는 그냥- 여행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꾸준히 얘기하지만 일단 여행을 가는 것 자체가 둘이 쫓아가는 매우 건데. 설레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너무 과도하게 설레면 그냥 오버만 취해서 안 하면 돼. 오버만 안 하면 취해서 돼. 오버하지 마세요. 오버만 안 하고 그리고 처음이니까 괜히 안 들떠가지고 된다고. 안 쳐도 될 장난 쳐가지고 싸이지지 말고. 네. 맞아요. 그런 네. 거 하지 마요. 그런 거 하지 마요. 저번 주에 나왔던 색드립 그런 거 이럴 때 하지 마요. 설렌다고. 자, 다음 주에도 카페.다음.net/20GOBHK의 20고백 시즌2 고백 그 아찔함 게시판에 사연 올려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연극 개인의 취향 나쁜 녀석들 티켓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고백도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요즘에 큰일 있었나요? 뭐 큰일이 큰일이 앞으로 뭐 있다거나. 뭐 우리 액텀은 이사를 했죠. 맞다. 어제 집 나르느라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저 아이언맨 벽장 붙이고요. 그거 뭐예요? 그거 이따 와서 봐요. 끝나고 우리 집 가서 밥 먹읍시다. 가야 돼요? 네. 됐다 오지 마. 분명 아니, 보이시킨다. 벽장 그게 아니 일 없어.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거 전등이에요. 절대 치침. 전등, 침등. 요즘 주변에 큰일이라고 하면 네. 아이스버킷 챌린지가 제일 유명하죠. 그거 우리 제일 합니까? 유명하죠. 저희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확실하게 여기서 정하고 갑시다. 합시다. 지명이 할 거예요. 들어오면 하자고. 지명이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네. 진짜요? 근데 네, 하면 우리 우리를 어디서 지명해.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어디서 해야 돼? 하면은 뭐 저희 그냥 넓은 좀 광장 어디 좀 있는 데서 그냥 광화문 갑시다. 카메라 카메라를 일단 누가 촬영을 해줘야 되고요. 네, 카메라는 내가 있는데 대여를 얼마 줄 거예요? 아니, 농담이고요. 그냥 핸드폰으로 해도 돼요. 아니, 좋죠. 촬영으로 합시다. 촬영으로. 그거 해서 그냥 날 잡고 간단하게 모여서? 뭐 자막 정도 넣. 네 명 다? 네 네 명 명 다 해야지. 뭘 스무 밑장 고백- 빼려고 그러냐? 아니 그러면은 우리 물 양동이를 셀프로 부으면 셀프로 아니지. 우리가 부어주자. 서로 부어줍시다. 네, 서로 부어줍시다. 근데 웃기게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서로 부어줘야죠. 그 제가 얼마 전에 그 되게 다 챙겨봤거든요. 그 PSV 아인트호벤이라는 그 축구단인데 거기는 선수들 운동장에 몰아놓고 살수차를 가져. 살수차로 선수를 다 맞췄어요. 근데 그 뭐 재밌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취지가 굉장히 좋은 거라고 들었어요. 그렇죠. 루게릭병. 그 취지를 잊으면 안 돼요. 그걸 잊으면 안 되잖아. 네. 그러니까 저희도 나중에 이제 그 방송을 통해 수익이 생겼을 때 루게릭병 기부를 그죠, 하는 기부를 걸로, 하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약속합니다. 수익이 아직 4년 동안 안 났는데. 곧 날 거예요. 곧 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저도 의향이 개인적으로도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전 수익이 나면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은 개인적으로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꼭 그 ALS 재단 말고 그 우리나라의 루게릭병 그 병원이 없대요. 네. 승일 재단이라고 그 박승일 전 울산 그 농구 코치님께서 루게릭병을 앓고 계신데 네. 그분 재단이 있습니다. 그 재단으로 기부하셔도 상관없어요. 저희 뭐 어디 가서 해야 되나? 저희 그냥 얼음을 일단 구해야 되니까요. 네. 마트 있는 근처에서 물 부어도 되는 데서. 그러면 거의 마지막으로 구로 그쪽 9일이랑 이별하는 기념으로 그럴까요? 9일 그쪽에서 그럼 집에서 어때요? 집에서. 그거 사가지고 집에서는 아니지. 그 앞에 한강 있으니까 그 앞에서 안양천. 안양천 좋다. 안양천 빠집시다 그냥. 좋다. 안양천. 네? 자꾸 너무 무리수지 말고요, 친구야. 네. 어쨌든가 뭐 한대요. 저희도 참여하게 될 것 같아서 영광이고요. 알겠습니다. 취지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뭐 잘 돼서 그것도 뭐 루게릭병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자, 기획 연출 편집의 MC 고담, 녹음과 음향의 레이사운드 인썸, 크로우, 존트리, 대본의 정크, 자료를 조사 및 제작의 라마군,
음원 협찬해주시는 음악인분들과 방송 들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스무고백을 도와주시는 곳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네. 로맨스 코미디 연극 걔네 취향의 주식회사, 네. 휴머니즘이 담긴 연극 나쁜 녀석들의 JG 아트 1인 3역 정통 체력극 바라는 3대의 주 기분 좋은 극장 시원한 타격 무한던전 MMORPG 에덴 실현의 땅! 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호 외쳐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우리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더 늦기 전에 고백하세요. 고백할 게 있는데 나 위험이야. 아 아파. 쭉. 빠이. 하는 정크. 안녕하세요, 정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귀엽네요. 네. 청춘을 방송으로 만드는 MC 고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자기 소개가 되게 담백하네요. 담백하죠. 네. 스무고백을 도와주시는 곳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로맨스 코미디 연극 개인의 취향의 주식회사, 네요. 휴머니즘이 담긴 연극 나쁜 녀석들의 JG 아트 1인 3역 정통 체력극 바라는 3대의 주 기분 좋은 극장. 시원한 타격 무한던전 MMORPG 에덴 실현의 과 땅과 함께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시태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시태그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뉴스를 모아 이야기해보는 시간 해시태그입니다. 자, 첫 번째 해시태그 진명여고 학생 고소입니다. 5월 말 SNS에 진명여고가 붕괴됐어요라는 글과 건물에 금이 간 사진을 올린 A양을 진명여자고등학교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A양은 세월호와 삼풍백화점 사건처럼 초기에 막을 수 있는 참사는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건물을 보고 학생들이 두려움이 떨었다고 글을 게재했고 현재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문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논란 속에 진명여고는 특정 학생인 줄 알았다면 내부적으로 해결했겠지만 누군지 알 수 없어 수사를 의뢰했다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지랄하고 있군요. 이거 옛날에 그거랑 비슷해요. 제가 중학교 때 네. 그 학교 게시판에 네. 그 어떤 학생이 교장 선생님 욕을 올렸어요. 음. 그랬더니 아침에 그 월요일 날 조례하잖아요. 음. 조례 시간에 PC방에서 추적하면 다 잡을 수 있다고 나오라고. 자, 일단 여기 그 진명여고 그 보셨어요? 네. 아니, 저 봤어요. 저 한창 뉴스에서 나올 때 봤어요. 아니 전 뉴스 나오기 전에 네. 저희가 공포 특집 준비했잖아요. 그때 그때 공포 특집 할 때가 딱 요 시기하고 맞았어요. 음. 그래서 오유라는 그 네, 오유 사이트. 네, 오늘의 오유 유머. 사이트 딱 가서 공포 게시판을 들어보는데 거기에 진명여고가 붕괴되고 있어라는 글을 제가 봤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얘기해야겠다고 해서 준비도 했었거든요. 네. 그게 지붕이 이렇게 이미 기울었어요. 경사가 져 네, 있어요. 경사가 져 있고요. 어. 5층 자습실에 금이 막 가 있고 어. 그런 사실들이 올라오는데 와 이거 진짜 무섭다. 그래서 그때 진명용어를 검색했더니 막 그런 글들이 막 여러 사람들이 리트윗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학교 측에서 학생을 고소한 거죠. 그렇죠. 법적 대응을 한 거죠. 그리고 이게 전 선배들이 네. 그 천장에서 마감재가 떨어져가지고 대피했다는 사건이 있었대요. 수업도 중에 떨어져서 맞거나. 네, 그런 증언이 있었다고 했는데 야. 조치는 아무 조치도 안 취해지고. 그렇죠. 고소를 먼저 하기보다는 일단 그 평가를 먼저 받아야 되는 게 그렇죠. 안전평가 먼저 받았어야죠. 네, 우선이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언제 무너질지 아니 모르는데. 교육감들은 와가지고 뭐 하는 거야 그런 거 안 보고. 근데 제가 어제 또 찾아낸 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지경이 되도록 왜 놔뒀을까? 5월 11일 날 네. MBC 시사 매거진 2580에서 네. 진명여고 매각 전후에 불거진 의혹에 대해서 보고를 했대요. 어. 그러니까 매각에 대해서 비리가 있었던 거죠. 어. 그래서 거기에 있던 이사장하고 사립이구나. 네, 아. 이사장하고 건축 쪽하고 시공사? 시공사하고 네. 얘네들이 지금 잡혀 들어갔어요. 어.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뭔가 있는 거지. 뒤가 구리구나. 뒤가 원래. 구려. 아니 근데 이게 아 애들 배우는 데인데 뒤가 그- 구리면 쓰나? 막 꼭 그거 같잖아요. 정부 같은 데서 내부 색출자 잡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리고 뭐야? 학생들한테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이게. 그러니까. 게다가 이거는 한 명으로 인명 피해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 일제 시대 때 쪽 그 뭐야 그거 앞잡이 짓이랑 다를 게 뭐냐고 이게. 없지. 차이가 없지. 제가 이거 조금만 더 얘기해드릴게요. 네. 자, 읽어볼게요. 진명여고는 4년 전 장안대학교 재단에 매각됐다. 이후 매각 과정에서 빚어진 불법 행위 등으로 재단 이사장은 물론 전직 이사장까지 검찰에 구속 수사받았다. 진명여고 교사들은 이 과정에서 월급 급여를 제때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방송에서는 사회재단과 재단 사이에서 학교 매각을 둘러싼 수상한 거래, 그리고 이를 관리에 감독해야 할 교육 당국의 석연치 않은 행정관리, 학교 돈을 빼내 다른 학교를 매입하는 겨울이 없다면 봄은 그리 즐겁지 않을 것이다. 고난을 맛보지 않으면 성공이 반갑지 않을 것이다. 여류 시인 앤 브래드 스트리트의 말입니다. 아직 나만의 꿈을 꾸지 못하는 청춘들을 위한 예능 라디오 20대를 걸어 스무고백. 없는데 할 일은 많아. 업무에 봐도 뒤에서 졸음이 폭풍. 이에게 오늘은 불근불근 어딨노 불근불근. 잘 차린 밥상 대신에 눈칫밥 먹느라 늘 배가 더부룩해. 휴식 부족 운동 부족 이제 엉덩이보다 배가 더 볼록해. 망가진 몸은 포기했어도 순수한 내 소울은 포기 못해. 출근길 기운차게 스무고백 점심때 졸지 말고 스무고백 야근 중 잔잔하게 스무고백 커피와 담배 대신 스무고백. 자, 본편 진행에 앞서 같이 진행할 MC들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춘을 불태우는 라마군. 네, 항상 뜨거워서 곁땀 식은땀 다 흘리는 라마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뇌세포도 손상된 것 같아. 다 타서. 너무 더워. 장작 덩어리. 네. 자, 청춘을 노래하는 인썸. 인썸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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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청춘을 트윗 등 비리에 연루된 진명여고의 최근 상황을 전했다. 2013년 11월 서울중앙지검 특수 3부는 자신이 운영하는 학교법인 공금을 횡령하고 다른 학교 법인을 인수하기 위해 뒷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학교법인 서림 진명학원 이사장 류모 씨를 구속했다. 그리고 또 류 씨의 지시로 뒷돈을 전달한 건설업자 박모 씨도 당시 구속됐다. 아니 지금 이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의 미래의 가장 중요한 원석들을 길러내야 할 학교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진짜. 돈놀이를 열심히 하고 있네요. 자식 둔 부모님들 마음이 군대건 학교건 어디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데가 하나도 없어. 맞습니다. 믿을 수 있는 데가 없어. 그리고 어제 오마이뉴스를 통해서 이 교장의 그 증언을 들었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왜 구속을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기자가 자기는 그냥 이 글을 올린 사람을 차출하고 싶었는데 그게 학생인지 몰랐다. 학생인지 알았으면 고소를 안 했겠지 않느냐. 웃기고 있네요. 그런데 그 뒤에 말이 더 웃겨요. 근데 지금 알았지만 사실 구속을 다 취하고 싶지 마음으로 않다. 근데 말고. 당신들 같은 사람들이 오니까는 내가 취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맞냐. 니네 보는 눈이 있어. 그렇지, 내가 그렇지, 취해준다 이런 뭔가 거구나.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와, 죽방한 데 때리고 싶다. 학생을 처벌한다는 얘기예요. 벌점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벌점. 아니 왜